제 인생에서 돈 빌려달라는 사건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여러분들이랑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엄마 아빠 회사에서 재무랑 회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아찔한 일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은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잘못 쓰셔서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돈에 어려움이 있다고 몇 번 호소를 하셨습니다. 한 3개월 근무하셨나?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읍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고 지금 본인은 어머님이랑 원룸에서 둘이서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성별이 다르다 보니 너무 불편해서 투룸으로 옮기고 싶은데 보증금 300만 원이 부족하다. 월급에서 조금씩 까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부를 하면 안 되겠냐고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도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퇴직금이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튀면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바보입니까? 각자 다 상황이 있는 거고 그분에게만 특혜를 주면 다른 직원들도 온갖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테고 그럼 사무실 입장은 난처해질 게 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새로운 방 계약하는 곳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하고 돈 갚지 못할 시 방 주인과 얘기해서 계약금을 차압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최소한의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러한 내용에 동의를 하신다면 계약 시 돈을 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저한테 전화 오셔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며 지금 바로 방 계약할 거 아니니까 보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때 느꼈습니다. 아, 우리가 호구될 뻔했구나.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구나. 그러더니 2개월 뒤에 잠수 타시고 회사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아찔합니다. 이거는 또 다른 사건인데요. 사실 제가 막내 동생이랑 6살 차이가 나거든요. 이 철없는 막내 동생이 바보처럼 돈을 친구한테 빌려주고 못 받았다며 끙끙 앓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한 번 빌려주니까 2번째, 3번째 빌려달라고 계속 연락이 왔던 거죠. 이유도 진짜 웃겨요. 아니 자기가 차를 렌트했는데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나와서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채를 썼다는 거죠. 그랬더니 돈을 못 갚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서 돈을 줘야 풀려난다고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집에 알리면 본인은 막 죽는다며 제발 친구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자기 빼달라고 하소연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찔끔찔끔 보내주니까 100만 원 단위 넘는 돈을 못 받았다고 막 앓고 있는 거예요. 역시 한 번 턴 주머니를 계속 이용하는 거죠. 심지어 지금까지도 일부 돈을 못 받았대요. 그거 알아요?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렇게 막 빌면서 막 빌려달라고 하더니 자기한테 돈이 입금되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만 고맙고 10분 뒤부터는 아주 태도 전환이에요. 이제는 돈 빌려준 사람이 을이 되어가지고 내 돈 언제 받을 수 있지? 지금 이야기하면 내가 사채업자 같은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어렵게 연락하잖아요. 그러면 야! 안 까먹었어. 그만 좀 재촉해. 돈 줄게. 걱정하지 마. 라는 답변이 오게 되는 거죠. 아주 적반하장입니다. 천불나. 여러분, 왜 내 돈을 빌려주고 내 돈 받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까? 아니, 주식이나 부동산은 재무제표나 기사를 통해서라도 돈을 잘 벌고 있는지 망해가는지 상황이라도 알 수 있는데 아니 지인한테 빌려주면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없고 그냥 하염없이 그 사람 이 입만 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만약에 SNS에서 돈 라를 하는 걸 보면 아주 미칩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회비용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안 빌려줬으면 내 시간도 감정 소비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심지어 그 돈을 예금이라도 넣어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돈으로 내 행복을 높이는 아주 맛있는 걸 먹었으면 내 기분이라도 좋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득이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돈 안 빌려주면 그 친구랑 멀어질까봐 돈 빌려주고 싶다고요? 그 돈을 안 빌려줘서 우정이 끝날 것 같으면 그건 애초에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 소비에 대한 태도와 습관이 잘못된 거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서 돌려받기 쉽지 않아요. 저는 이런 사건들로 내면이 아주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의 놀이를 좋아하는데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라는 놀이입니다. 우선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 이유도 듣기 전에 딱 잘라서 나 돈 없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유를 들으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져서 약자가 되거든요. 자꾸 그 이유들이 막 머릿속에 맴돌고 안 빌려준 내가 나쁜 사람 같은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은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그건 본인이 잘못 생각하는 인간관계니까요. 안 빌려주는 게 인간관계 지키는 방법이랍니다. 돈을 주는 순간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진짜 빌려줘야겠다면 다음의 행동을 수고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주세요. 첫 번째, 차용증. 두 번째, 현금 보관증. 세 번째, 지불각서 등 이러한 서류를 받아놓을 용기가 있다면 빌려주세요. 돈을 빌려주고도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대비를 하자는 거죠. 만약에 돈을 안 주면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이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놓자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돈을 빌려주고 싶은가요? 사람 마음이 진짜 간사해서 돈 갚으려고 하면 내 생돈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애초에 이런 관계를 만들지 맙시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눈 한번 딱 감으세요. 살면서 그 돈만 있었으면 이거 했을 텐데 저거 했을 텐데 라는 후회의 말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 똑소리 나게 내 돈 지키자고요.